함께하는 복싱 투게더의 복싱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직선 공격의 가장 기본인 잽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투, 일명 라이트 스트레이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는 그 밖에도 체육관에 따라서 뒷손, 스트레이트, 카운터 등 쉽게 요약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많은데요. 그래도 한 곳에 오래 다니시다 보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교육 목차입니다. 먼저 투, 라이트란 무엇인가? 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동작을 통하여 투에서 사용되는 힘의 모멘텀을 설명해드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투란 무엇인지 잽과 비교하여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투는 잽과 같은 직선 공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위치상 잽보다 뒤에 있고 경직성이 낮아서 타깃에 도달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뉴턴의 힘의 공식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F는 m 곱하기 0. 여기서 F는 힘을 나타내며 m은 물체의 질량을 나타내고 어는 물체의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공식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바로 회전, 지면으로부터 힘을 받은 발의 회전에서부터 골반의 회전, 그리고 어깨에까지 이어지는 이 회전력에서 어마무시한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식에 의해서 투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강력한 투의 위력은 상대방이 아무리 가드를 올리고 있어도 그 충격이 머리에 전해질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투는 잽에 비해 사거리가 더 깁니다. 아니, 어떻게 잽은 앞에 있고 투는 뒤에 있는데 사거리가 더 길 수가 있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투가 복싱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원리는 회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각도와 스탠스의 변화로 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공격으로 KO를 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위협을 통하여 상대방이 나의 뒷손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바로 공격이라고 했던가요? 바로 강력한 한 방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여 견제하는 방어 기술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상대방의 밸런스를 무너뜨려 다음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투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하여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투의 장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한 파워와 긴 사거리입니다. 두 번째, 공격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손보다 더 긴 사거리와 앞손과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각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잽을 보고 뒤로 피했다면 그 다음 투를 피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상대가 잽을 보고 오른쪽으로 피했다면 그 다음 나오는 투를 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범용성이 좋습니다. 범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일 수 있는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잽과 훅, 어퍼, 바디 공격과 같은 공격 기술과 더불어 사용하기 좋은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투의 특성이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예측하기 힘든 주먹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상대방의 밸런스와 리듬을 무너뜨리기에 좋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은 상대방은 당황하게 되고 자동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주먹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눈을 감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격의 성공률이 올라가게 되고 범용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투의 단점입니다. 투의 단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잽에 비해 동작이 크고 주먹이 나오는 속도가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투가 다른 주먹과 연계하면 예측하기 힘들지만 투만 단발로 뻗는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과 가속이 강한 주먹이라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로 인하여 각도 조절도 힘들고 거리 조절도 힘듭니다. 세 번째, 체력 소모가 큰 주먹입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쓰면 나의 체력이 곧 바닥날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밸런스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타깃을 보고 흥분하여 주먹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팔은 벌어져 버리게 되면서 체중은 앞으로 다 쏟아내 버립니다.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투를 내지르면서 자신의 밸런스도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 카운터에 취약합니다. 앞에서 투는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주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강한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로 내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투의 단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단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를 배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특히 나의 투 타이밍과 리듬을 잃어버린다면 카운터에 당할 확률이 높으니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미해한 투, 잽처럼 가볍게 날리는 투 스트레이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KO를 노리는 회심의 풀투 스트레이트는 중급 교육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투의 중점은 유연함과 가벼움 그리고 안정적인 밸런스 되겠습니다. 구분 동작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자세로 서주세요. 우리가 잽을 배울 때를 기억해 봅시다. 이 턱에 딱 고정되어서 턱을 보호해 주었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왼손이 턱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투를 날릴 때 다리가 안 돌아간다고 고민이 많습니다. 다리가 안 돌아가니 골반도 안 돌아가고 반대로 골반을 너무 돌려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인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를 날릴 때 발목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몸을 너무 앞으로 숙여서 무게 밸런스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텝을 뛰다가 무의식 중에 다리 간격이 더 벌어졌거나 뒷다리가 60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골반이 90도로 옆을 보게 되어 무게 중심이 뒤로 가버린 경우입니다. 주로 주먹을 무서워하는 초보자들이 스파링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흔히 다리는 6시로 가 있고 골반은 90도로 옆을 보고 있으며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뒷다리를 돌리기 위해서는 무너진 밸런스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내 몸의 중앙으로 밸런스를 빠르게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골반을 앞으로 쭉 내미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 봅시다. 반복해서 10회만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숙여진 허리가 반듯하게 서게 됩니다. 앞으로 쏠린 밸런스가 중앙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뒷다리가 자동으로 들리면서 처음 기본 자세 때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내 뒤로 쏠린 밸런스도 정렬되었군요. 몸의 밸런스가 정렬된 상태에서는 뒷발을 돌리고 싶은 만큼 돌려도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뒷발 돌리기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회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는 회전 운동에서 발생하는 힘이 직선 운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팔은 그냥 힘을 받아내는 그릇, 틀일 뿐입니다. 영어로는 쉽게 플레이트 또는 프레임으로 표현합니다. 흔히 외국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강력한 투의 원리는 회전력을 어떻게 직선 운동으로 담아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력한 투가 나올 수 있는 힘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하는 원동력은 지면의 마찰력으로 발생합니다. 바로 발목의 회전입니다. 발목과 골반의 회전으로 상체에 힘이 전달되고 어깨는 상체 회전의 안전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력이 모두 응집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몸에 밀착된 팔의 이두근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몸에 밀착된 부분입니다. 강력한 투의 힘을 발현하려면 바로 회전하는 동안 팔이 몸에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겨스케이트를 보면 김연아 선수가 공중회전을 할 때 손이 몸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지하는 순간 팔을 뻗으면 중심을 잡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도 회전하는 동안에는 팔이 몸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팔이 몸의 회전력을 온전히 축적하고 반대로 몸이 회전을 하는 데에도 팔이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팔을 몸에 붙이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의 투 공격을 알아채기도 더욱 힘들어지고 응축된 파워는 순간적으로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가볍게 잽처럼 뻗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담아내는 최종 과정입니다. 힘들게 회전하여 응축된 힘이 갑자기 팔이 벌어진다던가 어깨나 주먹에 과도하게 힘을 줘버리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선 운동으로 담아만 내야 하는데 직선 운동으로 전환되어 버리면 그 전에 회전 운동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들께서 우리들에게 투가 너무 크다,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다, 팔에 힘 빼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프레임에 담아내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팔은 팔이 자동적으로 펴지기 전까지 몸에 최대한 붙이고 있는다. 둘째, 어깨와 주먹에 힘을 주지 않는다. 셋째, 자동적으로 팔이 펴지는 구간에서 주먹을 쥐면서 임팩트를 준다. 그럼 회전의 힘에 더하여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임팩트의 힘에 팔이 끝까지 펴지면서 날카로운 투가 뻗어지고 임팩트의 반동으로 다시 몸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투의 구분 동작의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가 또 중요합니다. 바로 몸을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의 투 리듬을 읽어냈다고 해도, 타이밍을 읽어냈다고 해도 다시 거리가 벌어져 버리면 상대방의 공격이 나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순간 앞으로 나온 몸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투를 날리면서 자신의 밸런스를 통제 못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원위치로 회수 못하면 바로 카운터에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의 얼굴과 몸, 다리가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면 거리가 다시 벌어져서 아무런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투를 날릴 때 방어 방법을 몇 가지만 더 말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팔이 자동적으로 펴지기 전까지 몸에 최대한 붙이고 있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최대한 오른쪽 팔이 펴지기 전까지 오른쪽 턱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두 번째,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왼쪽으로 10도가량 돌려주세요. 곧게 뻗은 오른쪽 팔이 가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에 대한 기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가벼운 투 연습을 1라운드 하고 1분간 휴식해보세요. 총 3라운드 실시해주시고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세요. 처음부터 느낌을 찾기 힘들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구분 동작으로 연습해주세요. 투에 자신감이 붙으면 복싱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다음 시간은 훅에 대해서 다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